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KNN 키워드 특강 진행을 맡은 정희정입니다. 보통 한 해가 시작되면 토정비결 혹은 신년 운세 많이들 보러 가시죠?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KNN이 키워드 특강 순서를 통해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나를 만들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인생의 다양한 방법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서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역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주역이란 책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복잡한 일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인생의 지혜들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라고 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명사 한 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서대원 원장, 주역의 달인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5,000년 동안 동양 최고의 경전으로 꼽혀온 주역을 천필만독으로 풀어낸 서대원 원장. 오늘은 주역 강의를 통해 쉽게 주역을 배워봅니다. 사실 주역하면 고대 경전으로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역의 달인이 생각하는 주역, 과연 어떤 책일까요? 주역은 2,500년 전의 중국의 주나라 시절에 군자들이 읽던 일종 경서입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한자의 어떤 발달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주석을 다는데 난해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네. 사실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난해한 책으로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역을 지금 책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쉽게 풀어 쓴 책을 이렇게 쓰셨다고 들었어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주역을 공부하면서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주 한 30년 정도 고민하다가 깨닫게 돼서 아주 평상인이 읽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쓴 책입니다. 네, 이 주역의 정기 속에 담긴 다양한 인생 철학,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서대원 원장의 강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점 쳐봤습니까? 예. 점을 치러 어디를 가죠? 주로 뭐 철학관 또는 무당집, 그죠? 점쟁이 이런 데를 갑니다. 사실은 주역이 점서라고 합니다. 점을 치는 책. 그런데 동양의 제일 마지막 경전이고 동양 사상이 집합되어 있는 책이 주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점은 미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을 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점쟁이 하면 아주 이상한 몰골,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천시받는 직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동양 철학의 제일 진수가 점서인데 점은 그렇지 않다. 그게 왜냐하면 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나무가 자라가서 이만큼 일생을 마친다고 합시다. 이걸 사람의 일생에 비유한다 해놓았거든요. 옛날에 풀이 자라거나 나무가 자라는 걸. 그런데 여기에다 점을 딱 찍으면 이게 점복이에요. 우리가 복술, 점을 치는 책, 이럴 때 쓰는 점의 상징이에요. 이걸 밑에다 사람의 입으로 이야기할 때 그게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점이란 과연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인식입니다. 아주머니 몇 살이죠?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올해 43살인데요 하면 그게 바로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걸 이 주역은 깨우쳐 주는 겁니다. 주역은 이렇게 시간의 책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그에 대한 이야기를 주역 속에 해놓은 겁니다. 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시간이란 놈은 우리 우주가 생긴 이래로 아주 연속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세월만은 붙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 이게 우리 아마 이 우주가 끝나는 시간까지 시간은 아주 정확한 속도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들은 부모의 몸을 빌어서 공간의 열차를 탑니다. 공간의 열차. 공간의 열차를 타는데 이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생을 합니다. 애가 태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연, 월, 일시를 이렇게 연, 월, 일, 시를 이게 한 기둥으로 삼아서 집을 짓게 만든다. 이게 넉사자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 사주라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일이에요. 그런데 이 글자가 두 자식이에요. 두 자식이라고. 우리가 올해가 을사년 하면 두 자죠. 을하고 사하고 두 개. 이 넉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8자가 돼요. 그래서 팔자라고 해요. 8팔자 글자 자자. 그게 사주팔자. 난 사주팔자는 안 변한다. 생이 태어난 날이 안 변하듯이 안 변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게 생일이에요. 무슨 미신을 조장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일이란 말이에요. 이 생일, 이 날짜에 태어나서 쭉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공간의 열차에서 누가 내리라 그래요. 이게 쉽게 죽음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죠? 이 죽음 이후에 종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다르고 부처님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달라요. 근데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고 믿는 사람은 전부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약속을 합니다. 난 그 이상은 잘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무슨 업을 지었을 것이다. 그 업을 다시 환생해서 그 업을 갚을 것이다. 이래 연기설을 주장해요. 근데 나는 뭐 종교 이야기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역 이야기 하러 왔으니까 그럼 주역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주역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주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후의 일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에 맡기라는 거예요. 천당을 가든 다시 태어나든 맡기고 여기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롭고 조화롭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준 학문이 주역입니다. 그 주역에는 6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1원수 이래서 한 개의 숫자가 63합이다 이랬어요. 이러면 64개가 되죠. 이 무슨 말이냐면 1원수 하는 것은 시간이고 이거는 이 시계 63합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조화를 설명해 놓은 책이 주역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분류해 놓느냐 하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인간은 절대로 평등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태어난 두뇌가 달라요. 머리가 다르다고. 좀 둔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태어난 환경이 다 달라요. 부잣집에 난 사람, 가난한 집에 난 사람 참 달라요. 그래서 절대로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등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겠죠. 그런데 평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죽는 거예요. 황후장상도, 쉽게 이야기해서 왕도, 제후도, 장군도, 쉽게 부자도 다 죽습니다. 시청 앞에 부산역에 누워 자고 있는 노숙자의 죽음이나 하주의 부자의 죽음이나 죽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엄청스럽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 죽으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안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천재적인 불만이거든요. 부잣집에 불만할 수도 있고 오늘 조금 전에 본 아나운서 같이 이쁠 수도 있는 난 못났고 뭐 이런 거. 이게 다 불만이다. 그걸 전부 불식시키고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주역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서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주역은 시간을 둘로 쪼갭니다. 이 두 개로 쪼갠다고요. 여기 앞시간이 하나 있고 뒤시간이 하나 있어요. 앞시간은 무엇인가 하니까 부모에게 지배를 받는 시절.
부모에게 지배를 받는 시절. 이거는 독립된 시절.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들이 자랄 때 태어나면 제일 어린 시절에는 절대적인 부모의 지배를 받죠. 젖을 얻어먹고 성장을 시키고 그러면서 가정교육을 시키고 학교교육도 시키고 사회교육을 시켜서 좋은 짝을 내보내서 결혼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그 독립된 생활을 하면 다시 또 자식을 놓게 돼요. 이래서 두 개를 쪼개놓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무죄에서 어떻게 해서 주역을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쟤는 사실은 인문학자가 아닙니다. 인문학자가 아니에요. 아니고 사실은 점쟁이였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사실은 아버지가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스님이었는데 아주 큰 스님이 아니고 그 사바세계에서 점치는 스님. 남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땡초 하는 그런 스님의 아들로 났어요. 나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우울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전부 중놈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당신이 하고 있던 직업을 하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전부 여자였어요. 이상하게 저는 여자하고 인연이 많은지 오늘도 여자분만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이 전부 여자들이었어요. 여동생 셋, 어머니. 네? 그리고 우리 집에 조그마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암놈이에요. 전부 여자들 말고 내 혼자 남자예요.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이 점쟁이 노릇 하다 보니까 주로 여자들 핸드백 속에만 들여다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죽어도 난 그걸 못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보름쯤 지났을 때 제보고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 산 건 아버지가 한 3년 동안 폐암으로 투병 생활하다 돌아가시면서 집안을 가사를 다 탕진하고 가시거든요. 보름 동안 산 건 초상에 부조 들어온 걸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쌀이 또 오늘 저녁 굶어야 돼요. 근데 남자는 내 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쌀을 구해 와야 되는데 쌀을 구할 도리가 없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손님이 하나씩 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사주 봐주는데 돈을 얼마 받았나 하면 500원을 받았어. 내 기억에 그 쌀 한 대 값이 130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원을 받았어. 130원 그 짜리 쌀 3대 사주고 나머지 돈하고 차비를 해서 어디 노동을 하든지 돈을 벌여 나가야 됐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머니 보고 어머니 내가 손님 보겠다니까. 어머니는 내가 그 말이 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식구가 산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어머니죠. 사실 어찌 보면 참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입고 있던 핫바지하고 이런 걸 내입고 다 떨어진 병풍을 치고 앞에 전판을 깔았어요. 아버지가 읽어보던 책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그럼 당신이 무죄에서 점을 치려 했느냐 하면 여러분같이 어리석한 여자분이 하나 오면 1시간쯤 막 들고 떠들면 500원은 주고 가겠지. 안 맞아도 돈은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다고. 그런데 그 전에는 귀찮을 정도로 손님이 오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잠이 들었는데 나이가 든 사람하고 젊은 여자하고 막 꿈속에 싸워. 그런데 어머니가 문을 턱턱 두드리면서 야야 손님 왔다 이래. 그래서 문을 쓱 열고 들어오는데 나도 키가 큰 편이었는데 내보다 더 큰 할머니가 들어와. 손은 내 가슴 방만하고 시커먼 할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앉아있고 뚝 서서 보면서 한다는 말이 영감쟁이가 보는 줄 알았더니 아가 앉아서 일하더라고. 그럼 퍼즐 앉으면서 한단 말이 안 맞으면 돈 안 준다 이래.
아이고, 이 하느님, 이게 뭐 좀 순한 사람을 안 보내주고 첫방인데, 할머니 내 못 보겠습니다. 못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판 같은 이런 데다가 상대가 보면 보이니까 뭘 이름을 쓰고 뭐 이러는 게, 할머니 생일, 나이가 몇 살이죠? 아무 때나 막 그래요. 생일은 언제예요? 뭐, 이러면서 무슨 소리를 해야 되려니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꿈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오늘 며느리하고 대판하고 나왔죠? 이랬거든.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릎을 딱 치면서 한단 말이, 오늘 내가 7군데 책을 보러 다녔는데 1000마디에 그걸 맞추는 건 자네 하나뿐일세 이래. 아이고 됐다. 이제는 뭐 500원은 벌었다. 그러니까 나 적당히 맞추어가지고 시간만 끌고 내보내면 이제 우리 식구는 쌀 팔아먹겠다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참 이야기하는 도중에 보기에 젊은이, 그년하고 내하고 살이 끼는가, 보기만 하면 살이 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이 끼있으면 풀어가며 살고, 어쨌든 할머니가, 며느리가 잘 사십자니까 내를 한참 보면 한단 말이, 아이 젊은이 살 좀 풀어주게 이래.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살풀이를 어찌 압니까? 할머니 살은 큰 절이나 이런 데 가서 풀고,